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5사람이 22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일표 의원님.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들이 만나는 것은 이제 자주 만날수록 좋은 것이고 네. 여야 정치권이 대화를 한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네.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그동안 이게 이제 7개월 만이라는데 저는 네. 뭐 그런 줄 몰랐는데 네. 이게 정말 한 1, 2개월 만에 한 번씩 열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또 지금 뭐 방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국정이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네. 또 노동개혁 문제라든가 또 야당으로서는 역사교과서 문제도 네. 있고 이런 걸 모든 걸 포함해서 같이 잘 대화를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예. 그런 것은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외교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는 거니까 뭐 어떤 의제는 얘기하지 말자든지 뭐 예. 이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럼요. 예. 무슨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예. 예.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청와대가 5자 회동하자 그럴 때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다 3자 회동하자고 역제안했다가 예. 어쨌든 5자 회동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뭐 저희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뭐 토론하는 건 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예. 다만 이제 또 지금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어쨌든 간에 정부 여당이 그 이슈를 던졌는데 예. 국민들 반대도 많고 야당 반대가 심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또 대통령께서는 그 문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또 야당 대표들을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의구심이 있고요. 예. 또 만나서 이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초점을 둬야 되는데 네. 또 뭐 국회 대책이나 무슨 민생 문제에 또 화두를 꺼내가지고 또 야당을 또 일을 안 하는 야당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일까 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뭐 여야 대표가 만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면은 네. 그 자리에서 뭔가 좀 그 타결이 되고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 현 정부 와가지고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만나면 그냥 그 평행선 긋다가 각자 얘기만 하고 나오고. 그게 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 만나고 나면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안 만나고 밀어붙이는 것보다 그래도 만나고 밀어붙이는 게 좀 낫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상하게 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와가지고는 예. 이상하게 이슈가 거꾸로 돼서 사실은 야당이 과거에는 정치 이슈를 자꾸 던졌는데 아하. 요즘에는 야당은 민생을 하자, 경제를 예. 살자라고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여당이나 대통령이 자꾸 정치 이슈를 던져가지고 이게 아니 자꾸 근데 전선으로 그 말씀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예. 저 정부에서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법에 대해서 야당이 거의 협조를 않는데 네. 다 해줬죠. 왜 안 했습니까? 다 해줬죠. 이번 국회에 좀 그 서비스 진흥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좀 잘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해주면서 얘기하면 확실하게 아니 그동안에 뒷받침이 경제 활성화법 다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이제 민생 문제가 사실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이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예. 자꾸 사실 교과서 국정화 문제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자꾸 대통령이나 여당이 자꾸 그런 이슈를 던져가지고 오히려 정작 중요한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를 호도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뭐 두 분 다 지역구 활동을 하시니까 유권자들을 늘 만나실 거고 실제로 유권자들은 민생이 어려우니 민생 해결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도 예. 이 뭐 교과서 논란에 직접 뛰어들거나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적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여야의 그 당 대표 원내 대표 이런 사람들이 맨날 역사 교과서 갖고 이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먼저 전쟁을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 시작했는지 거니까 저희도 안 할 수 없지 말씀해 않습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이제 이것은 이제 상당히 그 예.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100년 대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어느 시기를 따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그런 이제 항시적인 이슈라서 그랬던 것인데 아니 지금 이거를 저는 지금 우리 국회가 야당이 이걸 극렬하게 지금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일단 예산안 심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같이. 예. 오늘 또 그 저희 법사위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가 법안 심사를 잘 했습니다.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게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다. 야당이 그렇게 말로 많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 이슈에 한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와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은 정말 성숙한 태도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과서 관련해서는 국회 교문위가 다루고 있는데 교문위만 지금 예산 심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상임위는 다 정상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교과서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 현안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데 적어도 이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야 모두 그렇습니다. 할 건 예. 하면서. 예,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그 방문에서 돌아오자마자 개각을 단행하고 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교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그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던 윤상현, 김재원 두 의원이 정무특보직을 이제 내려놨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지금 뭐 이제 개각이 약간의 문책성인 측면도 있고 우선 네. 이제 물러난 장관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돼 있어서 네. 나와야 되는데 네. 계속 있는 것보다는 이제 관건 선거 시비라든가 이런 것도 불식시킬 겸 네. 이제 내보낸 것이고 정무특보 두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과연 국회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 하는 게 맞느냐? 네. 또 그리고 사실 그동안 두 사람이 뭐 정무특보로서 청와대와 당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입니다. 아하, 여러 예. 분란만 일으킨 사례도 많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런 논란이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깨끗이 정리를 한 것이 정리한 건 아닌가. 잘했다.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선거 출마할 장관들이 이 국회로 돌아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랬는데 아직 세 사람이나 안 돌아오고 예. 있는데요. 예, 그것도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예. 그 부총리 두 사람하고 여성부 장관인데 그 언제쯤 돌아오나요? 아니 그 이제 너무 한꺼번에 다 하면은 또 후임 인선 부담도 있고 아마 예. 그런 것 같고요. 네네. 적절한 후임 인선이 있고 또 이제 경제부총리는 이 경제 관리를 예산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예산안까지 끝내고서 이제 그럼 나오는 게 정기국회가 순리고 끝나야 된다는 뜻이네요. 뭐 거의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애시당초서는 뭐 국회의원들을 입각하는 것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네. 상권 분리된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장관한다는 게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부 우월 국가가 돼가지고 모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도 장관 한번 하는 게 무슨 명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걸 빨리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행정부가 균형 있게 돼서 네. 국회의원들이 뭐 장관 할 필요 없게끔 장관 안 해도 충분히 국회에서 일을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장관 시스템을 욕심 안 내도 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예. 그 정무특보 문제는 이제 사실 그게 정무특보 자리를 신설한 건지 그 윤상현, 김재원 두 의원을 위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 정무특보가 정말 중요한 자리 같으면은 네. 두 의원이 그만뒀으면 다른 사람 임명을 해야죠. 예. 다른 사람 임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정무특보 자리를 왜 임명했는지 그 자리를 두 의원을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외교안보 수석의 교체를 둘러싸고 뭐 문책성 성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네. 이거 무슨 꼬리 자르기 아니냐 실제로 이 김관진 안보실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야권에서는 지금 예, 좀 공세를 그렇습니다. 좀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예. 어찌 보면은 좀 심한 말하면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거예요. 예. 분명히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에게 그 한국 경전투기 그래요. 기술 이전 예. 문제를 얘기했는데 네. 일거에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참모들이 정말 보자기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하, 예.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책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당할 거였으면 아예 얘기를 안 꺼내는 하지. 게. 예, 그렇죠. 얘기를 예, 꺼내지 그런 말았어야죠. 말씀이시죠? 말았거나 사전에 물밑 조율을 했어야 했는데 네네. 문제가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에펙스 사업의 기종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네. 예, 그것이 이제 김관진 현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 그 문제를 네. 주도했다.
그것도 무리하게 절차를 변경해가면서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로키드 마틴사를 선정한 이유가 네. 기술 지원 때문에 선정한 거거든요. 기술 네. 이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했다라고 강변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한 거죠. 그 사업을 김관진 당시 장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인사에서 경질하려면은 안보실장 김관진 안보실장을 교체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꼬리자르기로 그 외교안보 수석을 교체한 게 아니냐. 그래서 너무 김관진 감싸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김관진을 굳이 감쌀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다음 달 초에 네.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그 과정에서 한일 정상회담 해야 예. 될 상황이고 거기서는 이제 공동 선언을 또 채택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중요한 교체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또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해서 적절한 또 평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또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외교안보 라인의 대강은 그대로 놔두고 네, 예, 주철기 안보수석만 조치를 한 거다 이런 말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좀 뭐 아주 긴박한 이 외교 현안들 또는 정상회담 일정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예. 논의가 가능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사실 KFX 사업이 네.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네. 지난번에 보니까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뭐 4월 달에 이미 파악을 했는데 네. 그 대통령한테 보고도 보고가 안 좀 하고 늦어졌다. 예. 그런 과정의 관리는 이제 외교안보 수석이 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을 딱 이제 지적해서 일단 문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보고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책한 네, 것이고 예. 이 자체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추후에 이제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일표 의원의 말씀에 따르면 뭐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갖는 거다 이런 취지 그렇진 않은 것 어떠신데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이 대단히 능력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예. 저 어제 오늘 정보위 국감을 했는데 거기서도 예. 김관진 실장 얘기가 자꾸 나왔어요. 지금 예. 국방부 장관하고 한민구 장관하고 알력설도 있고 네, 네. 실질적으로 좀 국방부를 좌주하는 게 김관진 실장이다. 장관은 허수아비고 이런 얘기도 네, 지금 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그 정보위 얘기 잠깐 좀 해주시죠. 그 오늘 뭐 이철우 정보위 여당 간사 그리고 신경민 정보위 야당 간사가 언론에 그 오늘 정보위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공개를 좀 했습니다. 네네.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뭐 이제 해킹에 관해서 자료를 내지 않아가지고 네.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그래요? 그래서 막판에 그 제가 중간에 그냥 파행하고 왔습니다. 자료를 안 내 가지고. 그랬군요. 예. 예. 근데 오늘 국정원에서 이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거기 보면 이철우 여당 간사 이철우 의원이 그 전한 얘기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에는 충성도 자체가 김일성 시대를 100이라고 하면 10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상당히 통제 자체가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고위 엘리트들의 탈북도 계속되고 있다. 하여튼 이런 얘기들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 좀 북한이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도 느껴지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정보위에서 그 북한 관련 네. 내용이 거기서 보고되고 그게 브리핑되고 외부에 알려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알고도 모른 척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어떻게 보면 정보가 자꾸 누설되고 바깥으로 내용이 알려지면은 일단 뭐 북한이 또 긴장할 수도 있고 네. 또 남북 관계도 그런 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개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공개한 거죠. 합의해서 물론 했습니다만은 예. 오늘도 그 얘기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브리핑 제도를 다시 좀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브리핑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군요. 했는데 예. 그 대신에 좀 국정원이 정보를 충분히 좀 국회 제공하고 네. 저희는 브리핑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예. 지금은 정보도 안 주고 브리핑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아하. 거꾸로 돼 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북한 관련 정보는 예. 가능하면은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게 좋다고 그건 봅니다. 20대 국회에서 좀 새로 관행과 규칙이나 기준 네, 같은 걸 좀 만들 새로 필요가 만들어야 할 것 있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감이고요. 예. 이런 정보 가지고 무슨 큰 생생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고 네네. 우리가 정말 통일 전략을 제대로 하고 그러려면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파악을 해서 활용을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정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매번 뭐 북한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랬지만 전혀 뭐 이상이 없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도 아닌 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부각시키고 뭐 노출시키고 이런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보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정보 얘기를 갖다가 다시 좀 이 현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공방에 대해서는 잠깐 짧게 말씀들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여야 공방의 수준이 뭐 이른바 진흙탕 싸움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저희 기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리포트를 좀 준비했는데 잠깐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 여야의 아침 회의는 설전의 연속입니다. 거침없이 쏟아내는 가시돋친 발언에선 살벌함마저 느껴집니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 괴담을 덧칠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양치 소년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군 취급하는 것으로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가르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정부 여당은 제발 이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과서 공방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가족사 문제까지 등장했습니다. 두 분의 상대가 다 말하자면 친일 그리고 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것이 질세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이 빨치산이라 좌편향으로 검정화해 역사교과서를 바꿨느냐며 친노 원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교과서 논쟁의 특징은 여야의 수장이 공세에 선봉에 나섰다는 점, 공방이 시간이 갈수록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하는 것은 정치 금도를 벗어난 무례의 극치라 하는 점을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걸핏하면 색깔론을 내세우는 것이 버릇이 된 새누리당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불안하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막말 공방 속에서 교육부의 예비비 편성 문제까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정기국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서 이 여야 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공방의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지금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문병호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언론 보도도 또 자극적인 걸 주로 해서 보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예,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또 그런 이념 논쟁까지도 번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오히려 논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서로를 공격해야 또 네. 우리 당이 좀 유리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처럼 또 생각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가능하면 빨리 종결을 지한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하여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검증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선하면 될 문제인데 이거를 또 너무 또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층 결집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 교과서 공방이 인용 공방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게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뭐 여야가 모두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건 유리하지 않다. 유리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선거 때 민생 경제 이슈가 부각이 돼서 경제 이슈로 선거 담론이 돼야 된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고 네. 또 정부 여당이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썩 잘한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제 문제로 오히려 이슈화를 삼아야 되는데 예. 새누리당은 정치 이슈로 나가는 게 이념 논쟁 나가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문제 던진 그러니까 거라고. 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식으로 선거 그렇습니다. 전략을 짜야 예, 되는데 이 새누리당의 이념 공방 프레임에 지금 말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저희 하고 싶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예. 이렇게 그 부친들을 거론하면서 얘기한 네. 거는 정말 실망스럽다. 문 대표께서 평소에 참 점잖고 굉장히 그 예의가 바르신 분인데 아마 이것은 잠깐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네. 조상을 끌어들여서 공격한다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난 것이고 네. 품위 있는 정치에 안 맞는 컨셉이죠. 예. 저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부분은 좀 사과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네. 이 프레임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저희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네. 이 교과서 논쟁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새누리당 예. 수도권 네. 의원들. 예. 이게 지금 이제 그 젊은 층이나 중도층을 우리가 잡아와야 되는데 네. 그쪽이 이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결코 총선용 프레임이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또 이것을 하되 예. 적절한 수위 조절도 필요하고 저 어떤 야당과의 적절한 그 타협책도 좀 찾을 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제 분위기 자체는 우리가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하. 근데 막상 이제 투표하러 가는 그 층이나 투표 결과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이슈가 국민들에게 이제 어느 쪽이 옳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꼭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죠. 두 분이 다 불리하다 그러는데 왜 이걸 갖고 계속 아니 그러니까 싸우는지 아니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싸움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싸움인데 예. 뭐 싸움을 걸어왔으니 우리가 또 대응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 문제 그런 상황입니까? 중요한 예.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 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 사실 우리 국민들이요, 이제 국회의원들 두 분 뭐 국회의원이시지만 국회의원들한테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아니 저 사람들 뭐 그냥 세상 큰일 났듯이 막 싸우다가도 국회 끝나고 나면 바로 뭐 악수하고 등 두드리면서 예. 같이 술 먹으러 가더라. 이제 그런 건데 지금도 저 장면을 보면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나 또 뭐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나가 보면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날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모레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다 만난다니까 그럼 별로 그렇게 좀 민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저 같으면 엊그저께 욕해놓고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민망하죠. 민망하는데 또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 부분은 예. 이제 국민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싸우더라도 네. 이제 또 다른 분야에서는 협조해야 하거나 대화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원활했는데 점점 그런 게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끝나고 나서 같이 술 먹으러 가는 장면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게 더 예.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자기 대의 명분이나 자기 입장에서 한 이야기들 가지고 네. 어떤 또 이제 새로운 절충점이나 타협점도 모색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만남을 국민들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는 뭐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자주 만나는 것이 무조건 좋다. 예, 만나서 그렇습니다. 대화하는 것이 예. 설사 결렬되고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안 만나고 싸늘한 것보다는 낫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20일 청와대 회동도 어쨌든 일단 잘한 선택이다. 청와대나 여야 모두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